예, 이제는 진짜 올 한 해 정리할 즈음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해볼 수 있고 또 남은 이 시간 동안에 우리들은 전략 어떻게 짜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우혜영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우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참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나 이슈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중 정상회담도 그렇고 내일 한일도 그렇고 이게 다 또 시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벤트다 보니까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배당락일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모아봤을 때 시장 흐름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 아시다시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예. 통화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제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영향에 따라서 향후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이제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뿐 아니고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가지고 미국하고 유럽 증시가 휴장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하고 변동성이 감소해서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때 또 주목할 점은 뭐냐면은 말씀하셨다시피 한국 같은 경우는 증시 배당 기산일이 26일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27일은 배당락일인데요. 현재 코스피의 배당 수익률이 2% 정도 되기 때문에 이론 배당락 역시 2% 수준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2005년도부터 보시면은 이제 배당락일의 시가가 배당락인 2% 예를 들면 2%보다 낮은 시점에서 시작은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27일에 시가가 이론 배당락인 2%보다 낮은 수준에서 시작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론 배당락이 2%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일단 금요일 이후에는 약간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렇게 배당락일을 맞아서 급격한 큰 충격은 없을 거다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염승원 차장과 얘기했을 때는 오히려 코스닥은 지난 10년 동안 배당락일이 오히려 오르더라라는 투자 아이디어도 드렸었는데요. 27일 또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그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얘기하기 전에 뉴욕 시장부터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산타가 미국 거니까 그렇다 쳐도 미국은 이미 산타가 왔습니다.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미국 증시 앞으로의 흐름이나 현재 흐름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국 증시는 일단 미국 기업들의 실적 수준은 레벨은 낮겠지만 예. 그래도 이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이제 부진한 실적을 약간 만회하고 시장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컨센서스 상으로는 S&P 500 순이익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7%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익 증가율만 따지자면은 그렇게 긍정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미국 실적 시즌을 고려한다면은 컨센서스보다 항상 높았던 실적을 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상보다는 높은 수준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실제로도 소비주 중심으로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의 실적이 나오고 있어서 네. 아마 예상처럼 실적이 나쁠 것 같지 않다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제가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현재 미국 시장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상위는 18배예요. S&P가 18배인데 PER이. 근데 최근 5년간 PER을 보셨을 때 18배를 상회했던 수준이 2017년도 4분기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멀티플이 공격적으로 확장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PER이 확장되기 어렵다면은 이제 12개월 포워드 EPS가 좀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은 지금 4분기 실적 발표에서 기업들이 조금 긍정적인 실적 가이던스를 내거나 또 긍정적인 코멘트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일단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견조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조짐을 보인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 무역 합의가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 이 세 가지 점 때문에 이제 향후에 좀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시즌이 약간 시장 상승을 위한 EPS 상향하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당분간은 미국 증시 나쁠 것 같지 않다. 완만하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과 함께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면 아무래도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네. 다만
또 하나의 뭐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 나온 것이 북한 쪽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여기는 이제 진짜 시간이 지나고 있고 선물이라고 한다면 크리스마스 전에 받는 게 맞는데 그 전에 뭐가 나올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변수가 돼서 찬물을 끼얹게 되는 건 아닐까? 뭐 걱정 반 기대 반 좀 있습니다. 네네. 이 변수는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북한 관련 이슈 같은 경우는 지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하고 미국 간의 그 정상 간의 통화가 있었어요. 지난주 예. 주말에. 근데 그 통화 가운데 이제 대북 관련 이슈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최근에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뭐 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조금은 수위 높은 발언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약간 미국도 일본 정상 아베 총리랑 중국 정상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글로벌 국제 사회에 약간 대북 공조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해서 약간 통화를 했던 걸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이슈가 향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나올 이슈를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오늘 있을 한중 그 정상회담에서 이제 또 북한 관련해서 어떠한 이슈가 나오는지 어떠한 얘기가 논의가 되는지를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분위기는 좀 흉흉하더라고요. 성탄 선물이 뭐 단거리 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 네. ICBM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글쎄요, 좀 어떤 발언들이나 결정들이 나올지도 한번 예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반대로 봤을 때 말미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중과 또 내일 한일 글쎄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고 지금까지 나왔었던 한중 두 정상 간의 발언들을 종합을 해 보고서라도 좀 앞으로 조금 더 다시 한번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시장이 얼마나 좀 수혜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오늘 있을 거고요. 아마 이 회담에서는 이제 향후에 중국하고 한국 간의 약간 협력이라든지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북한 도발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난 사드 것 때문에 뭐 보복성 조치였던 이제 그 한달령에 대한 해제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중국 관련 소비재주 중심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한중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한한령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아직 관련한 내용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좀 원론적인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이자 파트너 그리고 한중 관계 더 높은 수준으로 가도록 견인하겠다. 시진핑 주석의 얘기 나왔는데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한 게 뭐가 있을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한일은 어떻게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내일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경제랑 무역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20일에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이제 한국 수출 규제로 삼았던 품목 3가지 가운데 포토 레지스트에 대한 그러니까 규제를 좀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근데 사실 이번 그 조치가 사실 이번 한일 간의 그런 무역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는 판단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겠지만 이제 한일 간의 관계가 급진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은 좀 보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신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걸로 의하면 아베 총리도 그 지난 정부, 그러니까 우리의 지난 정부에서 했었던 그 약속을 좀 잘 지켜라라는 식으로 강경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외신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일본 측에서 이렇게 나오면 뭐 우리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인데 과연 특히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혹은 반도체나 또 소비, 장비 업종으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는 좋아질 수 있을지 내일까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모멘텀들도 있고 여전한 변수들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오늘 빼면 올해 증시도 4거래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올해가 끝난다고 해서 포트폴리오 싹 갈고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좀 남은 시간 동안은 그러면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까요? 일단은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배당주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물론 쇼커버 흐름 때문에 이제
배당락 이전에 강세를 보일 수 있지만 이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배당락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배당 기산일이 26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셔야 되고요. ETF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거 배당락일의 대표지수 추정한 ETF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 있어서 예. 이 점 또한 고려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하면서 이때를 기회로 가져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약간 남은 김에 배당주 전략에 대해서 잠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배당주 26일 날 사서 27일 날 팔려고 생각은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미 배당주를 가지고 있는데 예상 배당 수익률보다 내 주가 상승률이 더 높다면 26일에 파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가지고 계세요? 일단 뭐 배당주를 보시는 분들은 사실 뭐 이런 차익, 이런 수익률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예. 배당 수익률 정도가 나쁘지 않으면 약간 가져가시는 편이 낫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차익을 노리는 것보다는 배당을 받아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당에 대한 배당 낙일이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배당 주가 상승률이 계속 오른 상황에서도 배당 나기를 기다리면서 한번 가져가 보자 얘기를 해주셨어요. 배당주에 대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셔서 추가로 한번 여쭤봤고요.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우혜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잠깐 시장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들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계속 약보합권에서 코스피는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도 2200선은 지켜주고 있네요. 2201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0.38% 역시 약보합권에서 64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들 보도록 할 텐데 그래도 의미 줄 만한 곳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장 막판까지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이 어떻게 결정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기관 측에서는 매수 우위 계속 유지하면서 상승 탄력 계속 이어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대형 IT주들 많이 오른 만큼 오늘 장에서는 조정을 받고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0.6에서 0.8%대 약세 구간이고요. 앞에서 저희가 다뤄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승폭 조금 더 키워가면서 6%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는 여전히 제약바이오주들 많이 눈에 띄고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전반적으로 그룹주들이 강세를 기록하면서 각각 2.6%, 5.3% 강세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 얘기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 끝까지 그 변동성은 예의주시하시면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종목들과 투자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